볼까? 자, 오늘도 이집트가 피라미드가 대짜고짜 짜잔 하고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쿠프 왕의 피라미드. 여기 길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여기를 따라 올라가라고 되어 있고, 피라미드가 하나, 둘, 셋. 여기 처음 만들어졌고 2등, 3등이에요. 그러면은 맨 처음 게 제일 크고 그 다음 게 작고 그 다음 게 작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큰 게 얘예요. 이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 카프레의 대피라미드, 멘카우레의 대피라미드. 스핑크스는 카프레의 피라미드에 붙어 있는 애입니다. 부속되어 있는 애고. 그러면 피라미드 쿠프 왕께 제일 크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발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발전 과정이 크게 봐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첫 번째 마스타바, 두 번째 그 조세르의 그 계단형 피라미드, 마스타바 여러 개 쌓은 형태. 세 번째는 이제 계단형 피라미드가 정사각뿔로 바뀌는 과정인데, 한 중간 좀 껴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하고 메이둠하고 이런 애들하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완성형이에요. 이게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도 쌓아 올려야 되니까 계단식으로 쌓긴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은 메꾸는 거는 이미 그 메이둠에서 이미 나왔거든, 맞죠? 그러면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도 메꿨다고 보는 게 맞겠죠, 맞죠? 뭘로 메꿨냐의 차이인 거예요. 메이둠은 그냥 뭐 그냥 흙으로 메꿨는데, 요거는 알 수는 없지만 기록에 따르면 멀리서 보면 번쩍번쩍 빛나는 뭐 대리석으로 메꿨다라고 하는데, 뭐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그 기록이 여러 개 나오니까요. 근데 지금은 없죠. 왜 없냐? 다 떼갔겠죠. 다 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성형의 피라미드입니다. 자, 완성형 피라미드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또 피라미드는 우리가 흔히 알기를 피라미드만 덩그러니 있는 걸로 알고 있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피라미드 복합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부속 건물들이 되게 많이 따라 붙어요. 자, 이게 또 위성지도로 봐야 돼. 자, 위성지도를 그러니까 이게 땅 위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 우리가 갔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이 길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 타라고 이제 삐끼들이 많이 붙을 거예요. 이게 봐봐, 또 땅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구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뭘로 봐야 돼? 구글과 함께 봐야 돼. 구글과 함께 보게 되면은 딱 뭐가 하나 보이지. 피라미드도 있지만 앞뒤로 뭐가 되게 많죠.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렇죠? 요렇게.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카프레 피라미드야. 요게 좀 더, 이게 이제 피라미드 복합체라는 의미에서는 카프레 쪽이 훨씬 더 발전된 느낌이 있는데, 봐봐요. 카프레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어. 그다음에 앞에 뭐가 있어? 카프레의 신전이 있죠.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웬 건물가, 지금은 돌밖에 없는데 안에 뭔가 좀 들어가는 게 있죠. 무너져서 그렇지 이게 원래는 건물이에요. 템플인 거죠. 그다음에 위에서 한번 잘 봐봐. 뭐가 보입니까? 길이 보이지, 그렇죠? 길 따라 쭉 내려와요. 여기 뭐가 있지? 또 벨리 템플이라고 보이죠. 카프레 벨리 템플. 이건 뭘까? 뭘 말하는 걸까? 벨리가 뭐예요? 요거는 좀 괜찮죠? 이게 원래 다 위가 막혀 있는 건물이에요. 이게 벨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계곡인데, 이게 이쪽에 옛날에는 계곡이 있었던 거예요. 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벨리 템플, 길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스핑크스가 있는데, 이것도 좀 특이하게 스핑크스 템플을 따로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카프레는 좀 특이하죠. 스핑크스가 여기에 딱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런 게 다 뭘까요? 이게
무덤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부속 건물. 그러니까 지금 무너져 있어서 그렇지 이게 다 부속 건물이에요. 요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거 찍으러 오지. 아유 참. 하긴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게 뭐 딱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제 알겠죠? 맨카우로도 마찬가지죠. 앞에 뭐가 있지? 템플이 있죠.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길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장 가서 보면 아마 안 보일 거예요. 너무 크다 보니까 사이즈가 안 보여. 하지만 구글로 이제 지상에서 보니까 보이는 거지. 봐봐, 이거 보이지? 그러니까 옆에 무엇의 흔적이 보여요? 이다 건물들의 흔적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또 벨리 캠프는 또 없어요. 또 특이점은 맨카우르는 옆에 여왕 무덤이 또 따로 또 붙어 있기도 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피라미드 복합체라고 하는 거는 자 쿠프 왕 거는 요만큼 이렇게 되는 거고 카프레가 좀 더 중요해요. 이게 좀 더 완성형이라서 요렇게 여기까지 요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요렇게 알겠죠? 좀 절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문이 있잖아. 거기서부터 가서 절이 스타트죠. 그러니까 메인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메인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맨카우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거대한 이거죠. 이거 보고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피라미드 묘역 복합 단지.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복합 단지다. 그리고 그 복합 단지의 제일 메인이자 중심이 내가 뭐다? 네, 피라미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합 단지 안에는 다양한 건물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도 슬슬 파보면 되게 많이 나오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산 사람을 위한 건물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한 건물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러면 산 사람을 위한 건물 자 바로 봐봐요. 여기 카프레 건물을 봅시다. 요 앞에 템플이 보이죠? 요거는 산 사람을 위한 건물일까 죽은 사람을 위한 건물일까? 이 템플 봐봐 이게 피라미드가 있지? 요 바로 옆 앞에 템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거 원래였으면 진짜 멋있었을 거야. 반짝반짝 빛나는 데다가 앞에 거대한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렇죠? 이집트 한번 가보고 싶다. 난 진짜 가고 싶거든요. 여기 우리 아들 꼬시는 중이에요. 우리 이집트 한번 가볼래? 싫어. 한번 가보자. 싫어. 이집트 한번 가보자. 싫어. 왜 이럴까? 네. 아빠가 이집트 가르쳐줄까? 싫어. 아빠보다 내가 더 잘 알아. 학교에서 배웠어. 우리는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아무튼 이거는 산 사람을 위한 건물일까? 죽은 사람을 위한 건물일까? 산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저기 저 앞에도 템플이 왜 있겠어? 저기 딱 봐도 저 뭐 하는 곳이겠어요? 누가 봐도 뭐 하는 데겠어? 피라미드가 있고 앞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뭐 하는 곳이겠냐고요. 그런 게 있겠죠. 아니 조선 왕릉도 가보면 왕릉이 약간 높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왕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무덤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야. 약간 언덕배기에다가 지어요. 약간 살짝 올라가 있게 돼 있지. 그 언덕배기 위에다가 무덤을 이렇게 올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신라시대처럼 이제 아예 무덤을 무슨 산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언덕배기를 하나 찾아야 돼. 그 다음에 그 언덕배기 밑에 뭐가 있지? 사당이 있죠. 문도 있고, 옆에 사당도 있고, 문도 있고. 그 사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게. 제사를 지내는 거는 산자를 위한 곳이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거.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곳이 장례 치르고 제사하는 장제전 이런 게 하나 있고, 제단 이런 것도 있고, 신전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한 건물은 원래 할 것 없이 제일 대표적으로 뭐? 저 피라미드. 그리고 피라미드 안쪽에 이제 죽은 파라오가 무덤 묘실이 있고 또 그 옆에 파라오가 살아가야 할 주거 집이 있고
또 통치를 위한 궁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 창고 이런 것도 있었고 신하하고 노예들이 좀 있어야 될 곳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속 건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무덤이 몇 개 더 있었어요. 순장주도 있죠. 다 묻어버리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아무튼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묘역단지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이 조세르 무덤 때부터 나옵니다. 이것도 봐봐요. 크게 봐봐. 좀 차이점은 있죠. 기자의 피라미드는 길이 어느 쪽으로 나 있었냐면 동쪽으로 나 있었지. 이쪽으로. 그렇죠? 조세르 무덤은 또 달라요. 자, 위에서 봐봐. 딱 봐도 어떻게 보여? 네모가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앞에 커다란 홀도 보이고 옆에 부속 건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딱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 조세르의 무덤이 여기에 있고 여기 건물 같은 거 하나 보이죠? 그 다음에 이게 봐봐. 이게 뭐냐면은 둘러치고 있던 성벽 같은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복구 예상도를 보게 되면은 이렇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 문이 있고 옆에 이런저런 이런 게 이제 신하들하고 노예들이 있는 공간 파빌리온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부속 건물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아무튼간에 그러면은 요 네모가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의 거대한 독립적인 도시의 느낌이 나죠. 저렇게 만든 이유는 죽은 파라오가 저기에서 이제 계속 살아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관점인 거예요. 파라오는 라신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좀 현신하는 느낌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죽어도 뭔가 다스릴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피라미드 복합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 조세르 무덤처럼 네모나게.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는 게 이 기자에 있는 이 형태예요. 이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다시 여기로.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건물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 카프레 피라미드 저 앞에 있는 저 템플 있죠? 저걸 장제전이라고 해요. 그냥 번역을 하면 장제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 건물들을 여러 개 조그만 거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 깔끔하게 하나로 통합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나름 그렇게 할 것 같거든. 그렇잖아요. 물건들이 여러 개 너저분하게 있으면 안 돼. 통 안에 깔끔하게 딱 놔줘야지. 그렇죠? 그래야 청소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 앞에 혼자 단독으로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피라미드 신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길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 과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피라미드는 한 번 더 맨 처음에 있고 네모난 거 하나 이름 뭐였지? 마스타바 나오고 그 다음에 계단식이 나옵니다. 마스타바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식이 나올 때 이미 복합 묘역 단지가 나옵니다. 이게 특별하게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왕이 권세가 너무 강하면 자연스럽게 무덤을 거대하게 만들고 싶죠. 아서 돈이 진짜 수백 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무덤을 갖다가 사방 5km로 해가지고 아니 난 그렇게 할 거예요. 수백 조가 있는데 왜 못해요? 거대한 뭐 건물 하나 만들고 온갖 진귀한 물건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나의 권세와 위엄을 갖다가 널리 떨치고 싶네요. 수백 조가 있으면요. 그렇지 않겠어, 얘네들도. 그런데 조세르 무덤은 너무 약간 좀 네모 반듯한 그리고 안에 건물도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장제전 하나로 통합을 시킨 다음에 길을 냅니다.
저 길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참배로. 옛날에는 저 참배로 옆에 벽이 세워져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저 길은 어떻게 이어져 있냐면은 피라미드 신전은 바로 앞에 있는 거 저거 하나 하고 이 참배로 끄트머리에 템플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요거요. 이 벨리 템플. 이게 이제 계곡 신전이라고 하게 돼 있죠. 장제전에서 동쪽에 이제 위치하게 돼 있고 그 사이에 참배로가 있고 양옆에 벽이 세워져 있었고 지붕도 있었다. 야, 뭘까요, 그게? 오리지널 버전은. 뭐 궁금하지만 알 수는 없죠. 어떤 모양이었을지. 자,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질문. 왜 저 벨리 템플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을까? 일단 벨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물이 있는 것 같지? 그렇죠? 물이 또 거리가 좀 됩니다. 한 몇백 미터 되는 걸로 알아요. 한 300m 넘을걸요. 그다음에 이게 50 요만큼이면 50이니까 50, 100, 150, 200, 250, 300 한 300m 좀 조금 넘겠네요. 뭐 멀다 뭐라고? 가깝다면 가깝고. 일단 저희 쪽에 물이 있다라고 저쪽에 그냥 계곡이 있긴 있다는 거는 물이 그래도 계곡인데 뭐 범람하면 좀 많을 테고 물이 빠진다 하더라도 물은 조금 있긴 하겠죠. 근데 나일강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 계곡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이 넘치긴 하겠죠. 그렇죠? 자, 설명 하나 보여줄게요. 아, 아파. 여기에 목선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 옆에 웬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어. 이 건물 안에는 뭐가 있냐면 목선이 있습니다. 보통 태양선이라고 부르죠. 이게 피라미드 옆에는요 로얄 포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포트, 항구. 사막 한복판에 웬 항구? 왕의 전용 항구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계곡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당연히 여기 앞에 있는 벨리 템플 앞에 있는 계곡도 범람을 하겠죠. 그러면은 물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돼서 그러니까 계곡 옆에 두는 이유가 물을 활용하려고 했던 건데 물론 지금은 그 물길이 이제 사라져서 없는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그 물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 배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물이 나왔대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참배로의 길이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그 물인 거야. 물 타고 저까지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배도 되게 많았다라고. 그래서 저 큰 배를 담을 수 있는 뭐가 물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배가 꽤 컸죠. 그러면 뭘 파야 돼? 홈 같은 걸 파서 길을 냈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배를 넣는 거죠. 저 배를 보고 다른 말로는 보트피트 그 배가 가는 길을 보고 보트피트라고도 하고, 참배로 근처에 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배는 뭐 태양의 방주, 뭐 왕의 방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쿠프 왕의 피라미드 옆에는 6개의 보트피트가 있었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야, 여기 6개나 넘게 있나? 쿠프 왕 거는 이렇게 컸는데 좀 작아지죠. 또 작아지죠. 피라미드가 이제부터는 쿠프 왕 때 정점을 찍었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작아져요. 희한하지? 그리고 장제전이랑 벨리 템플이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피라미드가 쇠퇴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이게 피라미드가 쇠퇴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전이 발전한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때까지를 이제 고왕국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왕국에는 피라미드 발전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중간기 오고 이제 중왕국 시대로 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변화가 이제 발생하게 돼요.